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긴 해요. 근데, 준비한 걸 하기 전에, 너무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었으니까, 한번, 예, 뭐, 제 얘기를, 짧게만 하고, 예,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안 올린 지 보니까 거의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그 사이에 사실 운이 좋게도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게 그냥 제가 단순히 말하면 그 뭐 제 일이나 제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지만 제 기억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단순히 제 기억력을 기록해 놓는 의미에서 사실 정말 유튜브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왜 제 영상들을 보시면 거의 편집이 없고 거의 원테이크예요. 그냥 가거든요. 제가 순간적으로 나오는 제 말, 제 단어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그냥 순전히 이렇게 정리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만 정리를 해서 사실 뱉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영상 관련해서 올리려고 들어보니까 구독자가 이제 거의 곧 1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를 따져보니 예를 들어 우리가 뭐 2호선 2호선 지하철을 탄다고 했을 때 그 한 칸에 보통 수용 인원이 제가 직접 세보기도 했는데 보통 메인 시간 기준으로 한 70명, 80명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벌써 이게 뭐 10개, 12개 열차가 그 칸이 돼버리면 그쵸? 이게 거의 제 구독자 수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열차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제 얘기를 100% 듣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채널에 구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순히 기억력이 안 좋은 저를 위해서 하나하나 남겨놓자. 그래서 되게 업계에서 많이 안 쓰는 단어나 많이 안 쓰는 기술들도 많이 있어요. 제 영상들을 보시면.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신기하기도 했고 다시 오랜만에 댓글들을 보면서 제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쭉 보면서 되게 신기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못 찍게 된 이유는 사실 저는 진짜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영상을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학원이 많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학원이 많습니다. 학원들이 많아서 뭐 학원, 온라인 뭐 교습소, 뭐 오프라인 학원 되게 많은 곳에서 강의를 좀 했었어요. 강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 네, 사실 오히려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유튜브에 있는 분들과 유튜브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신경을 못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 더 저 외부에 있는 일보다는 조금 더 내실을 다지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이렇게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사실 제가 좀 꽂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제가 사실 컴퓨터 공학 출신입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사회 첫 생활을 개발자로 하지 않고 마케터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마케팅 관련해서 네, 사실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되게 대입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이 마케팅을 접하기 전에 제가 뭐를 했었냐면 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학생 시절이죠. 학생 시절 때 뭘 했냐면 이때 앱 개발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앱 개발하고 이걸 외주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벌이를 갖고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단순히 그냥 일만 받아서 예, 뭐 이렇게 제 이제 사비용을 처리하는데 이렇게만 했었는데 요즘에 비슷한 플랫폼에 제가 꽂혔어요. 예, 왜냐면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제 도메인이 전문적으로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일도 하고 여러 업체와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일도 받아서 실제 제 돈벌이를 위한 일들을 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마음 깊숙한 곳은 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은 꿈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플러터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좀 많이 꽂혀 있어요. 지금 제가 플러터라는 것에 좀 꽂혀 있고 그 다음에 음, 플러터와 함께 지금 제가 사실 또 꽂혀 있는 곳이 CRM 마케팅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CRM 마케팅, 뭐 온사이트 마케팅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리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 퍼포먼스 마케터로 시작해서 퍼포먼스 마케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매체나 혹은 이 방법론,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 불리는 이 네트워크 매체들을 다루는 이 부분에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한계는 다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객을 더 앞에서 고객을 만날 수 있고 더 뒤에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예, 고객과 관계를 쌓고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CRM 마케팅에 관심이 좀 생기고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거의 사이드로 뒀었는데 지금 저는 사실은 조금 메인이 CRM으로 조금 올라왔고 살짝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쪽이 조금 줄었어요. 예. 왜냐면 매체 관련해서 소개하고 어떤 매체 분야가 뭐 예를 들어 비용이 어떻다라든가 성과가 어떻다라든가 이런 건 사실 그 이건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업종에 따라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보통 CPA 광고를 한다 그러면 보통 디스플레이 광고보다는 검색 광고를 많이 쓰고 검색 광고 내에서도 사실 사용하는 것들이 좀 예를 들어 조금 전문직으로 간다 그러면 좀 제한이 되는데 또 전문직 중에서도 예를 들어 뭐 법률 쪽이 아니라 뭐 저기 의학 서비스다.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성형외과, 치과 이런 데 있죠. 뭐 이런 데라고 하면 사실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 생각인데 저는 마케터로서 제 전문성을 사실 조금 해친다? 그러니까 뭐 마케터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이 매체라는 곳이 제 전문성을 길러주고 제가 조금 더 판매에 대한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단순히 그냥 판촉 정도. 예. 그러니까 판매를 촉진하는데 그 앞에서 그냥 정말 전단지 뿌리고 있는 예, 정도로 되게 많이 좀 제한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퍼포먼스 마케터라는 직무 자체가 부족하다는 아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저 스스로도 저를 욕보이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사실 그런 말이기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치는 저는 다 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구글 광고나 뭐 페이스북 광고를 쓴다고 할 때도 캠페인이 기본 캠페인하고 전환 캠페인 외에 다른 캠페인을 만들 때 굉장히 이것저것 그 저기 독창적인 옵션들을 좀 사용해가지고 사실 세팅을 하거든요. 캠페인 세팅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도 물론 성과가 나오고 있는 업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더 이상 추가 옵션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저는 사실은 지금 조금 CRM 쪽으로 들어가면서 대부분 이제 CRM 쪽 채널들, 그다음에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 우리 고객님들한테 많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고 있는데 실제 성과를 보면 그 차이가 뚜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회원가입 전환 이런 대표적인 사실 전환들 있잖아요. 이런 전환들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많고 컨트롤 해볼 수 있는 게 옵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예, 확실히 이제 좀 많이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실 이 두 가지 이유 조금 더 제 서비스를 위한 이제 플러터 기술 학습이죠. 사실 이거는 분석이나 마케팅이라기보다는 기술에 가깝고 이 플러터와 CRM 마케팅에 사실 집중을 하느라 제가 영상에 많이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막 카톡으로 제 프로필 카톡 있죠? 제 프로필 카톡에 연락을 주셔서 영상 잘 보고 있는데 왜 요즘 영상 안 올리시냐 이런 분들도 있었고 사실 네, 사실은 얼굴도 모르는 관계지만 그런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저한테는 좀 감사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잘 해야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사실 어쨌든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사실 제가 말을 재밌게 하는 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한계가.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다른 영상이라고 하면 뭐 영상 하나 올려도 뭐 몇만 명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어, 많이 봐야 사실 몇백 요 정도거든요. 그렇지만 그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지만 제 영상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가진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색다른 영상을 올려보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마케터니까 이게 마케터라고 하면 일단 조금 기술적으로 사실 다가가는 접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효율성을 얻고 다른 마케터들이 하지 못하는 옵션이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기술이 있다면. 근데 보통은 이제 사실 기술은 조금 배제가 되는 편이죠. 저는 이 기술이라는 하나의 원판을 활용해서 그냥 간단한 판을 활용해서 디딤 뭐 디딤돌 정도로 표현하고 싶은가. 이 기술이라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디딤돌 하나 정도로 활용해서 조금 더 구현하기 어려운 마케팅 옵션이나 기술들을 한번 만들고 영상에 올려보려고 해요. 예, 뭐 주로 이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흔히 마케터 분들이 사실 회사를 다니실 때 은근히 그 잡다한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전문직인데 우리 전문직인데 잡다한 일들을 하는 것들. 그렇지만 어쨌든 판매와 효율을 위해서라면 마케터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적화하는데 제가 조금 더 기술을 접목해서 제가 했던 방법론들을 한번 더 많이 풀어보려고 해요. 뭐 저도 뭐 전문적인 교수님들이나 뭐 제 은사님들처럼 전문적인 어떤 학위를 갖고 사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항상 제 영상을 봐주셨던 것들처럼 그러려니 하고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뭐 마지막에 제가 영상 끝날 때쯤에 한마디 붙여놓을 텐데 하기 전에 시작할게요. 오랜만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사실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거를 사실 뭐 사업이나 비즈니스로 풀기에는 저는 사실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사업이나 비즈니스 형태로 풀기보다는 정말 어떤 동아리나 모임 형태로 사실 어, 스타트를 해서 가볍게 이제 조금 더 저희가 같이 뭐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의견을 모아서 다 같이 하고
있고 다 같이 모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동아리, 뭐 이거 뭐 약간 모임이라 해야 되나?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제가 업로드하면서 그 유튜브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게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그러면 뭐 저랑 간단하게 뭐 어떤 게 관심 있다, 뭐 이런 게 관심 있다, 이런 얘기 해보고, 그러고 나서 뭐 당연히 이런 거는 뭐 제가 뭐 당연히 뭐 합격 불합격 이런 걸 당연히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순전히 정말 네트워크와 어떤 지식을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그냥 저희가 어느 정도 추구하는 바가 같은지 다른지 정도만 좀 이제 저희가 같이 체크를 하고, 네, 네 분, 다섯 분 정도? 저 포함해서요. 네 분 정도, 다섯 분? 네 분? 세 분? 뭐 보통 이제 모임 같은 걸 자주 해보면 소수인 경우가 가장 많긴 한데, 일단 한 3명에서 한 5분 정도를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정말 재밌는 거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범위가 아마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기술 조금 같이 다루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뭐 마케팅에 필요한 것들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는 본투비 그냥 사실 마케터라서 사실 판매나 판촉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한 연구회 정도 느낌이 적당할 것 같네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인데요.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그러니까 CRM 마케팅을 하면서 RFM이라고 하죠. RFM을 쓰긴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RFM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어떤 CRM 분석의 방법론이긴 한데, 예, 뭐 이게 90몇 년도인가 비슷한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미 논문으로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들은 워낙 많은데, 실제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거를 이제 받으시는 거는 최근에,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도구를 통해서, 요즘 CRM 도구도 많죠.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RFM을 사실 어느 정도는 익히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사실 직접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면 RFM에, 저는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RFM에 들어가 있는 옵션을 사실 다른 걸로 막 바꿔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최근에 구매를 했는지, 구매를 많이 했는지, 뭐 얼마나 했다면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통 이제 RFM을 뭐 빈도도 체크하고 최근성도 체크하고 하는데, 이걸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코드로 이제 다 짜보고 짤 줄 아니까 다른 값들을 넣어서 RFM 분석을 해보면 이것도 상당히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나오더라고요.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함은 첫 번째, 제가 해석하기 쉬운 거. 저도 데이터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올리지만 해석하기가 어려우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남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일단 아무래도 다른 지표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유의미한 값들이 이제 해석하기도 쉽지만 제가 쓰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뭘 낮춘다, 높인다. 저는 이런 식의 표현을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 그러니까 매체 다루는 영상에서도 사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뭘 낮춘다, 높인다. 왜냐면 실제로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도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매체들은 뭐 요즘 매체라고 하기에는 좀 사실 애매하지만 대부분의 매체들이 각자 본인들의 어떤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이제 최적화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미미하고, 컨트롤해도
본인들이 사실 알아서 뿌리고 정리하는 것 때문에 좀 제한적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찌됐든 조금 더 활용성 있게 해결하는 게 뭐 의사결정 트리, 그 다음에 RFM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쇼핑 카트 데이터고요. 캐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온라인 리테일 서비스의 상품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뭐 인보이스, 그다음에 이제 스타 코드, 그다음에 이제 상품 설명, 그다음에 이제 판매 데이터가 뒤에 쭉 나오거든요. 고객 이름,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들도 있고요. 이걸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 분석 방법론에 의거해서 말씀드릴게요. 분석 목표 정의를 제가 해볼게요. 고객을 분류하고 고객별로 가장 알맞는 소재를 설정하여 광고를 세팅하라가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목적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르긴 한데 목적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이제 문제 해결, 발전상 탐구,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슈냐, 뭐 UX와 관련 이슈냐, 이걸 같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이 이슈냐, 그리고 분석 지표 정의, 분석 지표를 이제 쭉 정의를 하는 거죠. 문제 변수, 결과 변수, 능동 변수, 수동 변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인풋이고 이게 이제 아웃풋으로 빠지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건데, 능동 변수는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정말 요게 살짝 잘못된 것 같아요. 그쵸? 네.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잘못 정리했네요. 이게 바뀌어야겠죠? 네. 요거는 사후 데이터기 때문에 뭐 제가 사실 어떻게 뭐 작업을 할 수 없는 것들, 작업을 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러니까 요게 이거를 잠깐만요.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게 조금 맞는 표현일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뭐 일단 수동적으로 다 도는 것들이니까. 제가 사실 뭐 능동적으로 뭐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 이래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이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분석 기법 적용 RFM, 자 거래의 최근성, 빈도, 규모죠. 요거를 뭐 이제 다른 값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저는 거래로, 지금 저희가 거래와 관련된 것들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빈도, 규모, 최근성. 인포 한번 뽑아보고요. 데이터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여기 널 값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널 값인 거 처리하고 인덱스를 리셋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리셋했죠. 이게 안 되면 데이터가 꼬여서 어떻게 되냐면 키에러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56, 57이 없고 58 이렇게 건너뛰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이썬으로 이렇게 온라인 몰 데이터를 분류를 할 때 57이 없으니까 계속 키에러가 뜨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오랜만에 준비하니까 잔에러가 좀 많네요. 네. 요거는 이제 프라이스 값 제가 만든 건데, 이걸 다시 한번 돌려봐야겠어요.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에러가 정말 많네요.